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오후 12시 46분 타올 2화 녹음 시작합니다. 와, 와.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타올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뮤지션 김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아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영광스러운 팟캐스트의 그 2화에 제가 출연하게 되어서 네,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까지 받으셨어요? 네, 조금. 그렇구나. 네. 1화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작업을 같이 하는 그 동료분들과의 어떤 네. 유대감이랄까? 그런 네. 거를 느꼈고, 네. 확실히 사람이 옆에 있어야 뭔가를 하는 게 힘을 받는구나. 재밌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은 김과자 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앞서서는 뮤지션이라고 소개를 하긴 했지만 어떤 행보를 걸어왔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음악하는 김과자라고 하고요. 이제 약 10년 전에 이제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처음 제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시작하고 끝이 바로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음악을 그 이후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한데 이제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음악을 다시 재개라고 해야 될까요? 하게 되면서 다시 그 이름을 써서 노래를 내고 있고 내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김과자고 제가 하는 음악은 조금 더 제 일상의 이야기나 패배주의랄까? 그런 게 이제 짙게부터 긍정적인 패배주의랄까? 좀 그런 무드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월 28일에 또 두 번째 싱글이 나왔잖아요. 네, 아마 이 팟캐스트가 나올 쯤에는 발매가 되어 있겠죠.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이제 도움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게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되고 싶다라는 각성을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자전적인 이야기인가요? 상당히 그렇다고 봐요. 그렇군요. 도움이 평소에 잘 안 되셨나 봐요.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 그쵸. 연인이 다른 이제 연인에게 좀 도움이 좀 되라. 넌 쓸모가 이렇게 없니?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쵸.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사랑 안에서도. 그치. 그리고 이 사랑이 설렘에 그냥 좀 거리가 떨어져서 있던 영역에서 조금 가까이 오고 편안해지고 하면서 내 일상으로 들어오고 내 일상은 내 안에서는 굉장히 효율과 쓸모, 계획으로 돌아가는 나의 일상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연인이 들어왔을 때 그 연인도 그 도구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그쵸 배경이자 부품이 되는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뭐, 낭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물론 계속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겠지만 이 그치. 사람은 인간이다라는 걸 그치, 인식을 그치. 해야겠지만 인간을 부품처럼 생각하는 순간들은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쓸모를 요구받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니? 좀 나한테 좀 쓸모가 있어져 으면 좋겠는데 말이 좀 세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게 다가오셨군요. 재밌게 그게 뭔가 다가왔어요. 상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상처보다는 웃겼고 쓸모가 있어라라는 되게 말이 멘탈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어, 주의 깊게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심각하게 안 들어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서 쓸모가 있어진다는 건 뭘까 관계에서 그리고 왜 우리는 서로의 쓸모를 요구하게 되었을까 이런 걸 좀 나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쓰게 됐던 것 같고 저도 들어가 있지만 좀 이런 상황이었으면 재밌겠다라는 어떤 로맨스이자 어떤 자기계발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시군요. 한번 김과자의 노래를 들어보지 아직 않으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모든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나요? 네, 유통사를 통해서 발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얘기하셨을 때 어떤
로맨스나 자기계발서적인 어떤 그런 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나요? 로맨스 코미디랄까? 그런 로맨틱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랄까? 뭐 자기계발서랄까? 이런 건 절대 보지 않아요. 의식적으로도 피하는 편이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그걸 거예요? 보는 게 좀 괴로운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보는 TV에 게? 떠 있기만 해도 그리고 책 서점 가서 표지만 읽어도 괴로운 것 막 같고. 알레르기가 막 돋아나. 네네. 그러니까 어. 제가 너무 유난 떤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저도 분노가 치밀고 하루가 막 일상이 잘 영위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알레르기적인 반응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거치고 이게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가 아니라 화들짝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뭔가 로맨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하면 좀 인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과장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편인 것 같고. 평소에 네, 유튜브 예. 안 보세요? 유튜브 자주 보죠. 그러시구나. 저는 보통 이제 의미 없는 유튜브 자주 의미 없는 보는. 유튜브?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의미 없는 유튜브가 있으신가요? 추천이요? 아니면 너무 피드를 공개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너무 저는 사생활인가? 아니 그건 농담이고 게임 유튜브도 많이 보고 어. 침착맨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래랑 음악 만드는 거 관련된 유튜브들도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한다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약간 서양 쪽 유튜버들이나 어떤 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특히나 뭐 악기 관련 예를 들면 베이스 이렇게 유명한 그 데이비드 504인가 베이스 엄청 잘 치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도 그 여장 코스프레를 하시고 베이스 치는 또 성함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자꾸 치마를 입고 발차기를 하시는 그 중년 남성 그렇구나. 베이시스트 분이 있는데 연주를 멋진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상당히 멋있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리저리 헤매면서 유튜브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야기가 제 콘텐츠 얘기로 넘어왔죠? 그러게요. 너무 사적인 얘기로 바로 넘어가게 된 거 같네요. 그러게요. 다시 이제 오자면은 그러시구나. 과자 씨는 그러면은 그래. 이름부터 얘기해 볼까요? 왜 김과자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이제 김과자 씨와의 인연이 벌써 한 10년 정도 아니죠. 9년 정도 됐군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처음 이제 이름을 들었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지와 뭐 그리고 김과자라는 그 과자라는 이름도 되게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서 김과자라는 이름을 지으시게 되셨는지. 김과자라는 이름에 별 생각은 없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김기역 지읒으로 시작하는 인디계 인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간지 씨, 뭐 김거지 씨, 하여튼 그런 이름이 뭐 좋았다라기보다는 뭔가 인상적이었어요. 인디 아티스트들의 이름 짓기 방식이라는 게 좀 약간 나이브한 면도 있고. 근데 뭐 좋잖아요. 저도 인디 아티스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만 해도 재밌고 그리고 그걸 약간 흉내내는 의미에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김과자 어때 해가지고 그냥 김과자로 했던 것 같고 과자 웃기니까 가벼워 보이고 무게감이 하나도 없고 진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약간 가벼운 뉘앙스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면 이제 같이 대학 옆에서 이제 자취를 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많이 몰려다니고 PC방 몰려다니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룸메이트 중에 PC방 가자 이러면 어느 날 나 오늘 과자 먹는 날이라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만의 이제 과자 먹는 날이라는 어떤 데이를 만들어 놓고 이날은 어떤 사교 관계를 다 끊고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만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하면서 막 놀렸거든요. 놀렸지만 뭔가 그런 정서랄까? 모르겠어요. 이걸 정말 놀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뭔가 자기만의 귀여운 루틴이랄까? 의식 그런 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도. 그러니까요. 아까 앞서서도 뭔가 긍정적인 패배주의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잠깐 있었었는데
김과자의 노래를 듣다 보면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긍정적인 패배주의라는 감각이 되게 강하게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내셨던 EP에 있던 다른 사람이 생긴 걸 거야도 그렇고 밥바락이나 동기부여라는 노래도 되게 긍정적인 패배주의보다는 저는 귀여운 패배주의에도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사라는 거는 혹은 멜로디라는 거는 되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랬었을 때 분명히 되게 질척질척하고 뭔가 좀 습한 그리고 되게 뭐랄까요. 굳이 이제 그냥 거칠게 표현하자면 뭔가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법한데 거기에 조금 더 어떤 귀여운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 과자는 귀여운가요? 어,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죠. 어, 귀엽다라는 생각은 너무 오글거리는 것 같고 어, 본인을 귀엽게 생각 그게 않게 되는 포인트죠. 그쵸. 스스로를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각하는 인물은 귀엽지 않죠. 그쵸. 귀엽다? 귀엽다기보단 보통 어떤 노래의 화자를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뭔가 좀 컨셉추얼한 상황이나 재밌는 관계랄까?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재밌는 곡보다는 우울한 곡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울한 걸 좀 너무 또 우울한 것도 우울해 음,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어둡기만 한데 그걸 좀 비트는 가벼운 절망? 뭐 음, 약간 가벼운 절망. 약간 웃긴 웃긴. 예. 뭐 좀 그런 시선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조금 변하게 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패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노래를 만드니까 패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노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뭔가를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음, 사실 뭐 노래 가사는 재밌기만 하면 됐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노래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나에게 에너지가 없고 음, 이제 노래 만들고 싶긴 한데 오늘 지나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음, 그래서 그냥 놀고 근데 이제 그냥 집에서 막 뇌 녹이면서 놀아도 그렇게 또 만족스럽진 않고 음, 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 가사도 애써서 한두 곡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긍정적인 것들이 음. 남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나마 그래요? 긍정적인 것들. 어, 그래야 물론 최소한의 긍정성인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아자아자 이런 느낌은 어, 좀 가짜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 음, 정말 건지고 건져서 한 줌 남은 어, 정말 일상 정말 한 톨의 긍정. 단조로운 단순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가사로 쓰고 싶어지는 것 같다. 요새는 좀 그런 음, 것 같아요. 어떤 긍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제 여러 감정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기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했을 때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상황이란 게 항상 그거를 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되게 사실 가짓수가 엄청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의 폭이나 혹은 어떤 감정의 질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도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단순하게 가질 수 있는 행복 혹은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결국엔 그게 쉽게 말하면 루틴을 잡는 거긴 한데 작업적인 일상 안에서든 아니면 그냥 작업을 뺀 나의 일상 안에서든 행복을 좀 루틴화하는 것 혹은 뭔가 어떤 것을 창작하는 것 안에서의 그 힘듦, 그 현실에서 이거를 타협할 수 없는 부분과 타협해야 하는 부분 사이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과자 씨 얘기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작업을 하지 않는 일상 안에서 내가 어떤 행복을 루틴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요건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음, 어, 음, 일상에서 요즘 행복하게 하는 뭐 행동이 있어요? 저는 한 몇 개월 만에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요새는 정말 맛있는 거 먹는 게 좋더라고요. 뭔가 예전에는 음식으로 그 갖는 행복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별로 재미도 잘 못 느끼고. 그래요? 예. 아닌가?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타이니 네. 분은 또 그거랑 다른가?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치킨 먹고 아 싶다고 치킨. 또 우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충격적인 그건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저한테. 아 그쵸 그쵸. 그때는 또 네. 치킨 워낙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 독일 나간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었고 그때 또 코로나였고 그게 독일 가기 전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 가기 전에도 네, 운 적이 전에도 있었죠. 울었다. 예. 가기 전에도 울었고 가서도 치킨 먹고 싶다고 울긴 했죠.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래. 요즘 행복을 느끼시는 지점은 치킨 같은 음식에서 느끼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즘 방금 말씀하신 아 맥락에서는 그쵸. 좀 더 일상적으로 집밥을 해 먹는다거나. 맞아요. 집밥을 해 먹고 이제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뭐 예를 들면 나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꼭 뭐가 뭐 독일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한국 식재료랑 예를 들면 마늘이 독일에서도 구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맛이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을 요리해 먹고 이제 했을 때의 즐거움, 음, 특히나 이제 집밥을 해 먹을 때 즐거움이 저는 되게 커졌어요. 요 몇 년 새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게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나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과자 씨는 또 있는지 루틴이랄까 아니면은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루틴이 아니더라도 뭐 사고의 흐름 안에서의 루틴이라던가. 저도 요리하는 거에 즐거움을 못 느꼈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자취를 거의 지금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음,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도 효율적으로 어, 정말 그냥 야채를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어. 정말 연료처럼. 예, 그러니까 집밥도 연료처럼 먹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속이 편하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워낙 잘 먹는 편이어서 나가서 먹어도 잘 먹고 속이 편한데 굳이 뭐 집밥 뭐 이런 얘기 정말 이해를 못 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고 저는 오히려 시간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요새 잠깐 일을 쉬고 있다 보니까 음,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뭐 작업도 하고 책도 읽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하는 생산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뭔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요리로 도피를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아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걸 하고 있다라는 느낌? 요리는 뭔가 그래서 이번에 뭐 바지락도 해감도 처음 해보고 연어 사와가지고 까나페도 해먹고 그런 게 제법 재미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자랑할 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요리의 좋은 점은 네. 그걸 감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 재료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산물이라는 거를 평소에 생활하면서 만질 일이 잘 없는데 뭐 야채나 채소도 뭐 우리가 되게 익숙한 재료지만 그걸 요리할 때 이렇게 하면서 감각하는 또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감각하는 거. 재료 손질이요. 재료 손질. 너무 얘기가 우리가 돌아왔나요? 아니요, 얘긴 돌아오는 건 없어요. 어차피 그래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어. 얘기도 없고 뭐 머물러 있는 얘기도 없어요. 어차피. 팟캐스트에 조금의 긍정성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건 긍정성이 아니라 사실 그냥 전문성이 필요한 거겠죠. 아하. 제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어떤 아, 그런 지점이 좀 있어서 그래요? 저도 지금 하면서 좀 반성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음, 그 말을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떨어지지만 재밌으니까요. 라든가 좀 뻔뻔해지는 게 중요하다. 오, 라는 생각이 그거는 드네요. 맞아요. 뻔뻔함. 그렇죠. 왜냐면 다르네, 그쵸? 그렇죠. 듣는 사람이 내 팟캐스트 길을 잃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물론 그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어. 그러려면 이악 물고 재밌다라는 걸 우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좋은 포인트였다고 내가 생각해요. 이런 조언을 하다니 저도 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어른스럽지 않았네요. 그 말을 그래요? 함으로써. 네. 오케이. 어른스럽지 않게 돼버렸네요. 맞아. 귀여운 거랑 똑같네요.
오지랖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럼 우기는 것도 우기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기는 거는 네. 그냥 말을 안 하고 우기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지 괄호 그거는 아니지 말은 해야지. 말해요?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안 내 하고 팟캐스트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아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강요지. 우긴다는 건 어느 정도 강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제 팟캐스트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상대방이 그게 진짜든 아니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 표정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이거 아무튼 뭐 나름 우기고 있긴 하죠. 이제 지금 제가 뭐 어떤 대본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제가 나와서 막 제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아. 궁금할까? 이런 사실 나오기 전부터 그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를 부를 때 생각한 어떤 그림이 조금은 있었는지 그림. 네. 혹은 질문이나 뭐 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글로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럼 제가 바로 그 대화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혹시 그런 게 있으시긴 하셨나요? 그럼요. 오. 그런 정도는 조금은 준비를 했죠. 아무리 그래도 오.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 과자님을 모시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EP라는 것이 이제 그래도 6, 7곡 정도 되면은 EP라는 앨범 형식으로 이제 발매를 할 수 있는데 네 곡도 되고 뭐 네 곡도 그런 형식이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LP의 절반 정도를 EP라고 예전에는 그반 실물의 그런 네네. 판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음반이. 네. 그래서 그때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음원을 내신 거죠 그때 이제 처음.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1인 창작자라는 용어도 있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은데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음원을 낸다는 거가 되게 낯선 행동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한 곡만 냈던 것도 아니었고 그때 몇 곡이었죠 내셨던 게? 7곡인가 일곱 6곡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곡을 다 작사 작곡해서 낸다는 게 쉽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이제 창작 활동을 해보게 됐는지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땠는지 뭐 아까 잠깐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꽤 어쨌든 볼륨이 있는 창작을 하고 나서 왜 그 10년 정도의 기간이 한 9년 정도의 공백이 생겼었는지 이제 그런 어떤 김과자의 일대기 시작점과 지금까지 온 어떤 일대기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편에서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창작하는 즐거움, 뭔가 창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듣다 보면 다들 되게 다양한 경로로 창작을 하고 창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과자 씨는 어떻게 창작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두려움, 특히 두려움이나 망설임 같은 불안감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 혹은 지금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일대기. 그러니까 제가 좀 단어가 딱히 안 떠올라서 일대기라고 했지만 뭐 일대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과정? 앞서 얘기했던 그 저희 바지락 해감하는 이야기가 좀 편집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얘기부터 드렸어야 이제 좀 이해가 누군가 뭐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생각도 드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첫 EP를 냈고요. 그 이불 속 잔치라는 이제 7곡의 포크적인 사운드도 있고 근데 이제 악기들은 밴드 사운드로 다 들어가 있는 앨범 EP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싱글을 하나 내게 됐고요. 너에 대한 노래라는 싱글을 냈고 올해 이제 도움되는 사람 이렇게 싱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싱글과 EP 사이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EP를 냈던 얘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10년 전에도 저는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빛 요정, 역전 만롬런 같은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원맨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계셨고 저 대학 다닐 때 한국 밴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말달리자 이런 걸 엄청 인상적으로 들었고 서태지 막 컴백한다는데 난 서태지 기억이 없는데 컴백을 한대요. 근데 나와서 막 울트라매니아 막 이런 거 하고 로보트 막 이런 거 하고 너무 밴드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런 서태지 레이블의 한국 팀들 피아 넬 노래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물 건너온 서양의 펑크 노래들 그때 이제 약간 썸41이나 그린데이 이런 팀들이 좀 링킨파크, 림프 비즈킷 이런 팀도 있었고 예, 그런 팀들도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서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친구들과 친해지고 뭐 동아리 공연 외에 이제 외부에서 하는 별도의 공연도 뭐 누가 하자 그래서 막 끼어서 하고 이러면서 밴드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밴드를 하실 때는 포지션이 뭐셨어요? 기타를 쳤고 이제 기타는 중학교 때 한 1년 정도 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통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클래식 기타 학원이어가지고 클래식 기타를 네, 한 1년 정도? 2년인가 1년 정도 네, 그래도 꽤 오래 배우셨네요. 네 기타가 재밌었고 어쨌든 신기하다. 제 로망은 록스타였지만 클래식 기타도 기타는 기타니까 기타는 기타니까. 네, 뭔가 치고 있고 뭐 좀 다른 학원에서 이제 다 같이 클래식 기타로 공연하는 뭐 그런 것도 같이 그쵸. 가고 해서 어쨌든 공연도 해보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학 갔을 때 이제 제 나이를 밝히면 이제 2008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검정치마 데뷔하고 후카스텐 데뷔하고 장기하 얼굴도 데뷔하고 정말 미친 한 해였거든요. 브로콜리 너마저 데뷔하고 언니네 이발관의 그 명반 가장 보통의 존재 그게 나오고 막 이런 정말 미친 한 해였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도 영향을 엄청 많이 줬고 그러게요. 그때 음악들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런 영향 속에 이제 제대를 군대 갔다 와서 뭐 친구들 모아서 같이 공연을 하고 밴드를 하게 됐고 노래를 만드는 법이나 뭐 밴드로 하는 법이나 아주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거는 밴드라는 걸 어쨌든 대학 가서 처음 해보시게 된 거잖아요. 그럼 밴드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 상상을 하면 내가 밴드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너무 막막하거든요. 작곡할 것도 뭘 작곡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작곡이란 과정도 뭔지 잘 모르겠고 밴드는 심지어 4명이나 되는데 뭔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작사 작곡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옛날 얘기긴 할 테지만 그때의 기억은 없으세요? 그런 거를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라던가. 기억나죠. 사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그냥 게임하러 다녔습니다.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좋은 게 안 나오고 내가 듣는 음악은 되게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듣는 음악은 막 그치, 정말 언니네 밴드에 이발관 막 막 쿵치 듣는데 따치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만들면 정말 그냥 술 냄새 나는 발라드 통기타 발라드 그거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면 어쨌든 저는 기타밖에 안 배웠고 밴드 동아리가 그래도 음악 창작 동아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작곡으로 공연도 하고 이런 거를 메인으로 삼는 밴드였는데 그 동아리에서 작곡을 하는 사람이 좀 나눠져 있었고 모두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곡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코드 한 2개 뭐 4개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흥얼흥얼 대다가 이제 노래를 만들고 다른 악기는 알아서 채우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코드에 베이스랑 드럼이 지정이 되면 내가 이렇게 노래 만들었으니 드럼이랑 베이스를 쳐다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뭐 어떤 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상적인 밴드기도 하거든요. 모든 걸 알아서 작곡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주장이 섞여 들어가면서 야 여기서 뭐 어떻게 치자 뭐 이런 게 참 아름다운 발전의 모습이라고 밴드 음악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팀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럼요. 모두가 내 음악에 동의하지 않고 멤버들이
그치. 그냥 구리다고 그게 제일 큰 생각하면서 문제이지 않을까요? 본인이 그거보다 좋은 노래 써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는. 참고 하는 어. 보통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너무 내가 아름답게 역시 제가 잘 예. 모르면 아름답지 아름다워. 않습니다. 그렇군요. 싸우지 않기 위해 말을 안 한 거지. 사실 속으로는 표정엔 다 보여. 야, 네 노래 졸라 우려. 진짜 하기 싫어 이 합주. 맨날 지각하고 막 이런 뭐 그렇죠. 그랬구나. 근데 그리고 특히나 20대니까 그쵸. 얼마나 반짝이는 것들에 대한 동경도 있고 동경도 있고 그게 정말 한 걸음 나아가면 내 것처럼 느껴지는데. 느껴지니까 맞아. 이 구린 걸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인생에 시간 아깝고 시간 막. 아깝고 그럴 수 하지만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오고 절대 안 나오지. 그게 좀 아득했죠. 사실 지금도 아득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 보는 거랑 그리고 이제 맞아. 내가 기타를 빠르게 잘 친다고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톤도 중요하고 합도 중요하고 어떤 곡의 컨셉도 중요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보다는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데 재밌게 하는 게 좋은데 그걸 하는 법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흐지부지 되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 스스로가 더 재미가 없어서 나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PC방 가는 게 훨씬 재미가 있어서 밴드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더 플러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진짜 좋아한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어. 진정성이 이제 박살나 버렸구나. 그렇죠. 스스로 메타 인지를 하면서 너는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그러니까 막 약간 운명론자처럼 이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운명이라면 혹은 의지를 가졌다면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치. 너는 음악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PC방 가서 게임하고 키키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치. 왜 너무나 음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길이 그쵸, 많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누구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치. PC방으로 이제 젊음을 다 보내고 음. 뭐 여전히 젊었죠.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 준비를 했어요.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방송국에 바로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뭐 공채도 그쵸. 있고 공채가 결국은 안 됐지만 어쨌든 공채를 준비하는 1,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이제 좋은 명분이 된 거죠. 제가 딴짓을 할 대내외적인 명분이 되었고 예. 그러면서 집에서 혼자 기타 칠 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노니까 게임만 하는 것도 좀 지겹고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느낌을 기타 치는 데서 받고 우울하잖아요. 또 그치. 취준이란 거는 너무 너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취준 기간에 또 노래한다는 게 노래가 가사가 술술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왜 안 나오겠어? 너무 좋아요. 너무 술술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자취하는 친구들이랑 그냥 맨날 3,000원짜리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재미가 있었고 이제 그때 음악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음악을 하게 된 차이가 뭐냐면 밴드를 할 때는 막 내가 정말 반짝이는 걸 잘하고 싶어 이런 거였다면 혼자 취준생일 때 혼자 노래를 만들었던 건 지금 나 이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들을 노래를 만들고 싶다. 우리 동네 아지트에서 틀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관점을 구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관점을 갖고 나니까 재밌게 느껴졌고 막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 그런 게 헛슬이 아니었을까? 물론 결과물이 제가 매끈한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거칠지만 헛술이지 근데. 6-7곡을 경험 없는 제가 그래.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저한테는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찍어본 적 없는 막 드럼을 찍고 베이스도 안 쳐봤는데 그냥 그 엄지로 손가락으로 막 녹음을 하고 뭐 노래 녹음은 또 근처에 무슨 콘텐츠 코리아 랩 이런 데서 무료로 빌려주는 예약을 하면 빌려주는 녹음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빌려가지고 노래 부르다 오고 그랬구나. 막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녹음은 재밌게 만들어서 친구들과 공유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앨범 커버 이런 것도 친구랑 동네에서 사진 찍자 막 이러고 프로필도 찍고 그런 게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 속 잔치라는 노래도 그러니까 앨범명도
친구들이랑 자취방에 모여서 이제 한 이불 덮고 막 계속 술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 그 이불을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 이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다. 물론 뭐 그의 전년인, 뭐 그의 전년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집에 놀러 온 사람도 너무 많고 하나의 자취방을 메인으로 한 세계관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손에 잡힐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밴드를, 그러니까 처음엔 밴드를 할 때는 그랬었다가 이제 김과자의 이불소 잔치를 만들 때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춘다는 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초점을 한번 맞춰봤으면은 그리고 또 재미도 느끼셨다고 하니까 그게 앨범이 나왔었을 때 이후에 꾸준히 뭔가 활동을 하실 법도 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란 게 꼭 어떤 공연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음원이 계속 나온다던가 싱글로든 뭐 EP로든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시도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는 이불소 잔치가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그때 흩어졌던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밴드 형태로 공연도 몇 번 했었거든요. 오디션도 보고 홍대 클럽에서 이제 공연도 한 두어 번 하고. 아 그리고 헬로루키도 나가셨잖아요. 아, 헬로루키는 그 김과자로 나간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다른 선배 팀으로 아 그랬군요.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나가려고 했던 거라서 음, 예. 나가려고는 했죠. 뭐 신청은 했죠. 근데 이제 아유 아니다. 아유, 도전은 아름답지만 어, 벽은 존재합니다. 그쵸. 현실은 인디라고 부르지만 인디에도 마이너와 메이저가 있다. 그 갭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럼요. 저 계속 하고 싶었죠. 뭐 제 방식대로. 근데 어쨌든 취직이 됐고 비슷한 시기에 다들 일을 하게 돼서 좀 쉬자. 여기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다. 좀 이런 합의가 생겼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대학가에 있는 자취방이라는 공간을 벗어나게 됐어요.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그 커뮤니티도 힘을 좀 잃었던 것 같고 물론 계속 잘 만나지만 약속 없이 만나는 사람과 그러니까 집단이 있다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동네에 산다는 건 그런 건데 그쵸. 약속을 잡고 어디 가서 만나는 친구는 당연히 좋지만 예전 같은 결이 관계가 다른 안 거죠. 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 스스로도 에너지가 없는 거죠. 퇴근하고 왔을 때. 그리고 뭔가 그 뿌듯함 그러니까 일이 싫었다기보다는 일이 오히려 뿌듯하면 뿌듯한 대로 음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쵸. 만족감을 얻었으니까. 뭔가를 만든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고, 뭐 동료와 일한다는 어떤 사회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음악을 다시 안 했던 그 10년이 암울했던 것 같은데, 사실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면 암울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뭐 굳이 안 해도 나는 그때도 잘 지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되게 당연하게 뭔가 어떤 음악이 나오지 않은 시간은 김과자로서는 되게 힘들었겠다. 뭔가 혹은 하고 싶었는데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의 장점이죠. 뭘 계속 성장시킬 필요도 없고, 뭐 좋은 걸 내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니까. 다시 어쨌든 싱글을 내신 게 있었잖아요. 이슈가. 작년에. 그쵸. 작년 나왔죠. 여름에 정말 오랜만에 싱글을 내게 되셨는데 그때에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준비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일단 음악을 계속 조금씩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하고는 싶다. 하고는 싶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다. 일과 별개에 내가 나의 개인의 무언가를 담은 창작물을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노래가 좀 맞는 매체라는 생각이 들고 글 쓰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글로는 결국은 저는 이성적인 글쓰기밖에 안 되는데 좀 감정적인 걸 담을 수 있는 건 음악인 것 같고 그런 게 다시 목말라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뭐 저도 음악을 아예 안 보고 살았던 건 아니고 악기를 좀 조금씩 배웠어요. 이렇게 그 전에 정말 기타밖에 몰랐으니까 이제 베이스랑 드럼을 조금씩 배웠었고 그런 것
좀 배운 것들을 담은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계속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 공연을 가끔 보러 가면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여전히 노래는 못하네 이러는데 부러운 거예요. 거기 무대에 서 있는 친구가. 무대에서 서 있고 노래하고 뭔가 리듬을 타고 이런 모습이 뭐 관객이 많고 뭐 그들이 환호해주고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고 너무 뭔가 부럽더라고요. 그 치열해 보이고 뭔가 그런 느낌이. 그 친구가 치열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치열한 면이 있죠. 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하고 싶다라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일을 자연스럽게 좀 그만두게 되면서 좀 일을 쉬게 되면서 음악을 해볼 기회가 생겼고 여행을 좀 길게 다녀오면서 유럽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공연들 보러 다니면서 아 공연이란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지. 그리고 우리나라 공연 문화보다는 좀 더 재밌는 느낌. 뭐 제가 본 것들이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재밌으려면 공연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연자가 제일 몸을 쉽게 흔들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페스티벌 같은 데 가도 관객석은 사람이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땀 냄새 나고 막 걸리적거리고 하는데 공연자는 저 넓은 무대 무대에서 위에서. 악기도 치면서 막 고개도 흔들면 또 사람들이 좋아해. 그치. 막 그러니까 아 내가 미치지. 춤추려면 무대 위밖에 없구나. 어. 물론 춤을 추겠다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 맥주 마시고 노래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라는 것도 요즘 공연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취한 채로 공연 보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직장인 밴드를 해서 거기서 베이스를 쳤는데 그런 경험이 또 조금 다시 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아 노래 하나라도 일단 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쌓여있던 데모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모 같은 곡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아까 말했던 계속 음악하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믹싱이나 드럼 레코딩이나 이런 해보지 않았던 조금은 한 발 더 메이저 인디 메이저를 향한 완전 메이저는 아니고 인디 메이저를 인디 메이저를 오케이. 향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라고 샤라웃 한번 하세요 그 친구. 그 친구는 이제 코랄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고 또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그 너에 대한 노래에 제가 이제 앨범 커버랑 저희가 같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경험도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과자 씨는 이제 영상 쪽에서 일을 하셨었고 알고 지내는 사이 동안 뭔가 서로 그러니까 각자 창작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건 알고 있지만 같이 뭔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 영상물을 같이 만들면서 되게 서로의 작업 스타일이랄까요?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었고 옆에서 이제 그 너에 대한 노래가 발매되는 그 과정 안에서 저라면은 되게 뭐랄까 막 호들갑 떨었을 것 같은데 되게 담담하게 내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반응들을 봤을 때도 물론 당연히 기뻤겠지만 그래 9년 10년 만에 나온 싱글인데도 그렇게 막 어떤 뭐랄까 뭐 감동? 별로 감동받는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옆에서 봤었을 때 되게 이거를 하나의 또 어떤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렇구나. 저는 뭔가 창작자로서 저 자신을 상당히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렇게 좋아해주고 싶지만 너무 늦어도 늦고 그것도 고작 이 한 곡도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작업한 거에 비해서 1, 2월에 작업했는데 6월에나 이제 막 나오고 이번에 2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도움되는 사람도 드럼 레코딩을 작년 4월에 했거든요. 맞나? 하여튼 그런 긴 시간이 지나도 고작 한 곡 나오니까 이게 뭔가 뿌듯하기보다는 이제야 그러니까 후련 살짝 후련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제가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쵸 그럼 감동을 받기에는 너무 나이브했다. 밀려 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데모도 많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네, 데모는 뭐 항상 이제 많이 녹음을 하려는 편이고
아마 다음 작업은 4곡 정도의 EP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정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그런 근력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다음 단계로는 그래도 한 묶음이 있는 EP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좋네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 정말로. 네, 음, 감사합니다. 김과자의 EP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정규 여기서 꼭 말해놔야죠. 그래야 이제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했다고 누가 듣는 사람은 없지만 뭐 지켜야 되나요? 대단히 그거 그러니까 지킬 필요도 없죠. 네, 지킬 이유도 없고. 지키면 좋죠. 지키면 저도 좋잖아요. 지키고 싶죠.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아까 하던 얘기 중에 좀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음. 뮤직비디오 만드는 과정이 재밌었다라는 게 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재밌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작업도 아마추어가 남는 게 뭐겠어요, 프로에 비해서. 재밌고. 재미죠, 진짜. 그렇지. 오히려 프로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아마추어가. 맞아요. 그런 점에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이 저는 도저히 저는 이제 영상을 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못 견디는 방식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제이 씨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물론 싸웠지만 꽤나 힘들었죠. 네. 꽤나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그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좀 편하게 찍고 막 완성도보다는 어떤 재미, 즉흥성 이런 데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를 다시금 느끼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계속 재밌는 요소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여야지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오히려 맞아. 네, 내가 이 노래 재밌어 할 만한 의외의 요소를 하나씩 억지로라도 넣어서 재미를 느끼도록 해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희 벌써 이제 1시간 가까이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네. 왜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더 막 더 막? 더 압축시키고 막 자르고 편집해서 막 하나의 완성된 직조된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뭘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뭐 더 얘기가 지금 얘기가 직조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뭔가 모르겠어요. 하다 만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앞에 너무 딴 얘기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괜찮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이 씨가 호스트니까. 저는 사실 아직 근데 좀 잘 하고 싶은데 저도 좀 아직은 어려운 지점이 많아서 뭔가 아직은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라는 것도. 그렇죠. 저도 새롭게 해보는 거여서 그쵸. 뭔가 좋아하는 지점이 있는 매체인데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할래도 뭐. 제 말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이 씨도 이게 재밌어서 그쵸.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재밌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쌓인 걸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 한 10개 정도가- 에피소드가 쌓였을 때 흐뭇하게 바라볼 나 자신? 뭐 흐뭇하게 바라볼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10개 에피소드가 쌓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 3개만 이미 2개만 돼도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사이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되게 달라지고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나중에 꺼내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같은 어떤 기록용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업물이란 게 어느 것이나 그렇듯 그 시기에 내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팟캐스트도 조금 제가 가진 어떤 다양한 매체들 중에 이제 해보고 싶었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렵다. 당연한 거지만 어렵다. 어렵지만 재밌다. 그리고 앞으로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어떤 누구를 초대해서 하게 될지 또 그런 게 어떤 면에서 작업이랑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점 찍어 놓고 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즉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즉흥성을 잃고 싶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아니요. 아닌가요? 저 아주 핵심을 짚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즉흥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완성도보다도
뭐보다도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음. 저한테 맞는 방향이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음. 즉흥성이라는 거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동시에 그 즉흥성이란 게 굉장히 중심에 오게 되면은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즉흥성 외에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짜여져야 되고 계획되어야 하지만 시작해서 시작하는 그 순간의 즉흥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이 즉흥성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루틴이나 평소에 이렇게 근력 운동하듯이 하는 그런 지점들은 있지만 만약에 그게 딱 시작됐을 때는 좀 오히려 그걸 되게 풀어놓는 거를 지키는 좀 반대로. 사실 뭐 저는 그 조금 걸리는 게 음. 이거 뭔가 작업 얘기 궁금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모르죠. 우리 같은 작업을 정도의 뭐 그러니까 아마추어 아마추어. 작업자들. 아마추어지만 메이저를 지향하는 어. 작업자들이 이제 공감하면서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들으면서 유익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 방향이 맞나? 물론 유익할 필요는 없죠 모든 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쵸 유익함? 그러니까 어떤 관점 하나 정도는 가져가면 좋을 텐데 아니다 너무 욕심 부렸다 재미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관점은 제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재미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오늘 그래요? 바다 씨랑 얘기하고 하는 게 물론 다행이네요 그쵸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게 재밌을지가 이제 그게 걱정이긴 한 거죠. 자신감을 가져요 아 맞아요. 아 재밌죠? 재밌어야겠지 재밌어야겠지. 웃어야겠지 웃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웃음이 좀 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하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요? 좀 못할 수도 아니 잘할 수도 있죠 딱히 뭐 못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요? 네, 뭐 해봅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 좀 더 볼 동기가 생기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없으면 하긴 맞아. 그것도 보기 그래. 싫어질 수 있어 맞아. 그죠? 내가 맞나 이게 맞나 이런 건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재밌잖아요. 우헤헤 이게 낫잖아. 그렇죠. 아예 재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 아,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걸 메타적으로 재미를 인식하는 순간 이제 이게 재밌나 없나를 자꾸 묻게 되거든 그러네. 그쵸? 자꾸 이게 나오고 얘기가 막. 그러네. 그러네. 재미라는 얘기를 꺼내면 안 코끼리 되네. 생각하지 마 어. 이런 거지 코끼리 지금부터 생각해 지금. 근데 그런 거죠 그러게 여러분도 아니 잘라 이제 아무튼 괜히 또 얘기 꺼낼 뻔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 자리에 모실 날이 오지 않을까 과장님을. 네네 네. 라이브도 시켜주시고 아 좋죠. 그러게요. 라이브 네, 성공하셔서 공개 방송도 해주시고 어머 그러게요. 저 근데 성공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뭐 그렇구나. 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성공하면 그 펜타포트 초대권 드릴게요 어우 펜타포트가 목표세요? 아니요 왜 바로 대답하는 거야? 그래 목표 뭐 음악가로서의 어떤 바라는 목표는 좀 그렇고 바라는 상상? 점 맞아요 바라는 상상? 저는 딱 그 친구 및 살짝 안 친한 친구 포함해서 한 2-3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기는 100명까지 들어와도 되지만 2-30명 정도만 있어도 되는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1년에 한 두어 번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 공연은 유료 공연인가요? 무료 공연인가요? 그래도 제 돈 까먹으면서 안 했으면 좋겠죠. 최소한의 순환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큰 손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손실은 있지만 손실은 당연하지만 오케이. 큰 손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네요. 돈을 벌겠다까지는 큰 욕심인 거. 뭐 공연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공연을? 공연은 이제 올해가 이불속 잔치가 10주년이다 보니까 와우. 10주년이라는 말 쓰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주변에 이제 친구가 야, 올해 10주년이잖아. 공연 한번 해. 뭐 사실이긴 하잖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뭔데 10주년.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올해 이제 EP가 나온다면 또 EP도 핑계 삼아서 간단한 또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라인업을 짜서 공연하는 걸 해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도 제 인스타나 SNS나 뭐 타오를 통해서 뭐 알리게 된다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공연, 김과자의 공연 너무 기대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너무 어렵다 정말. 괜찮아. 뭐가? 편집 바로 하면 돼.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늘 김 과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해요.